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 좀 볼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고요. 이게 10일부터 이제 시행이 본격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열세인 지역의 매물이 좀 예상대로 좀 많아지고 있죠. 이런 순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강남권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나와 있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러겠죠. 이런 상황이고. 즉 이제 매물의 증가가 호가 하락 자체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개업계 전언이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윤 정부에서 추가 세부담 완화책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당장 팔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다. 1년 후에도 90% 정도의 확률로 다주택자 일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10일부터 또 기습적으로도 발표를 하나 했죠.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집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 기존에는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됐었죠. 저 이제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은 내가 1년 내 전입도 해야 되고 1년 내 매도도 해야 됐었는데 이 전입 요건 자체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종전주택도 1년이 아니라 이게 이제 2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도 이제 폐지가 됐어요.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된 게 총 3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 동안 허용이 되고요. 즉 1년에서 이제 2년으로, 그리고 전입 요건도 폐지가 됩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이 주택 보유, 거주 리셋이 있었죠. 내가 다주택이었다가 최종 1주택이 남으면 다시 2년 이상 보유 혹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배제가 되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 기존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사실 갈아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죠. 1년 내 전입돼야 되고 1년 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어려웠는데 이게 사실 전입 요건도 없어지고 1년 내 매도가 아니라 2년까지 좀 확장이 되면은 좀 갈아타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고 그죠?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사실 더 많겠죠.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이번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해주는 거는 사실 본인이 가진 물건들이 몇 개가 있겠죠. 이렇게 3개, 4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덜 똘똘한 거를 매도를 할 겁니다. 그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럼 매도를 하고 내가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사실 이걸 가지고 다른 또 투자를 하게 될 건데, 아직까지는 어떤 취득세 어떤 중과 이슈가 있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 이슈가 없는 물건으로 아마 검토를 하겠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곽지 같은 경우는 영향을 조금 받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는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국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더 완화가 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정부 출범에도 전문가 중에 약 73%는 하반기 서울 집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5% 이상 오를 것이다. 또한 10%나 비중을 차지하고요.
특히 강남 4구 집가격이 전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뭐 항상 그래왔듯이 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 하반기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을 보면은 서울경제에서 이제 건설주택 포럼에서 공동 설문을 한 겁니다. 보합이 일부 있고요. 대부분 수치들이 뭐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락을 예상하는 전망은 사실 퍼센트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50대 중반 주부님께서 이제 사연 주셨고요. 서울에 이제 두 채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고 한 채는 뭐 실거주, 다른 한 채는 이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 보니 뭐 계속 보유를 한다라고 하셨고요. 비과세 기간은 뭐 지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일산의 아파트를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자녀 명의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학원 졸업을 하셨고 30대는 넘지 않았으나 소득이 조금 있다. 일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아르바이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앞으로 직장은 마포 쪽에서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30대가 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소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은요. 이게 세대 분리 조건을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취득세만 이제 12%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일산의 아파트를 취득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일산 아파트 자체 사는 거는 괜찮은데 뭐 세대 분리 조건도 안 되고 취득세 중과를 뭐 12%까지 내면서 수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뭐 추후에 이제 자녀 명의는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뭐 취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 중과를 좀 피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뭐 신규적인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1.5억으로 뭐 아파트는 사실 조금 어려우니까 취득세 중과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빌라인데 그냥 빌라라기보다는 어떤 재개발의 가능성이 조금 높은 그런 빌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취득세 중과의 어떤 절감 효과를 보려면은 신축급의 빌라를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그죠? 요게 85% 취득세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향이 가장 적절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마포 쪽에서 일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자녀가 향후에 뭐 요 빌라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게끔 이제 하면 되겠죠. 네. 또 뭐 세대 분리 조건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이제 30대 미만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되죠. 세대 분리를 하려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40%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게 22년도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약 77만 원, 거의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그러니까 취득일 기준이겠죠. 1년간 소득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현재는 뭐 아르바이트 6개월 정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년간의 소득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알바 자체를 보더라도 세대 분리를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한다, 아파트를 취득한다 라고 하면 사실 3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를 맞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역 자체는 뭐 지금 마포구 일대 직장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뭐 일산을 보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취득세 중과를 맞으면서까지 투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은 뭐 하나 얘기를 하나 들려볼게요. 이게 5월 9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즉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 규제를 풀고요, 인센티브를 확대해가지고 유연한 도시 계획으로 전환하겠다. 뭐 거창하게 어렵게 좀 발표를 했는데 뭐 결국엔 그겁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역세권 사업 입지, 사업 기준을 완화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개발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발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더 드려보면은 이런 거죠. 개발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지도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 계획구역 내 역세권 사업 운영 기준에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을 조금 완화해서 개발 가능성을 그만큼 더 높여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기준에 맞춰가지고 역세권 일대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포구 일대에도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가 좀 너무 비싸가지고 최근에 빌라 매입 비중도 역대 최고치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비싸서 빌라를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재개발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요. 서울시 입장도 규제를 계속 완화해주고 있고 공급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사실 개발할 수 있는 구역들을 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사실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자산을 형성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포구 일대를 가보시면은요, 크게 여기는 한 두 가지 정도 지역이 있어요. 마포구청역 일대도 보면 이 지역이 좀 역세권 재개발에 좀 움직임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체적으로 좀 동의서를 좀 걷고 있고요. 이 지역을 보셔도 되고 바로 위쪽에 가면은 또 가자역이 있죠. 가자역 일대도 사실 여기도 동의서를 좀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매가를 보면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합니다. 투룸 빌라가 그렇고요.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하니까 내 실투자금을 한 1억 5천 정도,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면은 취득세도 이제 85%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선택지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요. 예상하는 시세를 좀 봐야 되겠죠. 해당 일대를 좀 보면은 성산 시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59제곱미터가 14억 5천까지 호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향후에 신축이 돼서 34평 이상의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세는 20억 이상 갈 수도 있는 지역인데 바로 인근 지역에 지금 재개발 구역을 본다라고 하면 동등 이상의 시세도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투자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세제안에 대해서 좀 발표가 됐는데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한시 배제가 되고요.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신규주택 전입요건 자체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내 이제 연장이 됩니다. 종전주택 매도 조건이. 다주택자 주택 보유도 거주기간 리셋 규정이 좀 폐지가 되죠. 그래서 수도권 외곽지는 사실 주택 가격에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매물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많아지다 보면은 사실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좀 상위급지로 갈수록 이런 영향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양극화가 더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전문가 73%는 하반기 서울 집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50대 중반에 자녀명의 투자문을 주셨는데 일산의 아파트는 괜찮으나 세대분리 조건 미충족으로 취득세 12%가 나오기 때문에 일산의 아파트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역세권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서울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예정지를 이제 검토를 하시는 게 취득세 중과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를 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